엄마의 죽음을 뒤로한 채 아버지는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그는 한 여인을 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그가 그 여인을 구했는지, 왜 그는 그날 이후 말을 잃었는지.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죽음, 그리고 불 속의 여인. 오늘 그 침묵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날의 진실을. 여러분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어난 감동적인 사연. 오늘은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런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저희가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늘 조용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그 빛 아래서 수간호사가 천천히 손 소독제를 문질렀다. 창문 너머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70대 초반, 이름은 이도현. 그의 눈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오늘은 꼭 말해야지. 스스로 중얼거린 말이 입술 사이로 흩어졌다. 요양원 그래, 잘 지내고 면회실은 있어? 유리벽으로 나뉘어 있었다. 코로나 이후로 직접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지 벌써 세 해째였다. 유리벽 건너엔 노트북 크기의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의자 2개가 있었다. 도연은 벽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손짓했다. 따님 들어오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리문 너머로 지은이 들어왔다. 긴 머리를 묶은 40대 중반의 여인. 얼굴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다. 아버지. 지은이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했다. 도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레 말했다. 지은아, 잘 지냈니? 네, 아버지는 좀 괜찮으세요? 그 평범한 인사조차 오래 준비된 듯 느리게 흘렀다. 이 둘은 오래전부터 대화를 미뤄온 사이였다. 도연은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그 안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오늘은 말할 게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일 말이다. 그날이라니요.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유리병 너머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그날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다. 지은은 요양원을 나서며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다. 며칠 전 간호사가 건네준 것이었다. 아버지가 꼭 전해달라 하셨어요. 봉투 겉면엔 지은에게라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낯설었다. 도연의 필체가 아니었다. 편지를 펼치자 첫 줄에 이름이 보였다. 지은아,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란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어머니는 20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손에 남은 편지엔 한때 가족이었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지은아, 혹시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해 주려. 너에게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언젠가 그가 직접 이야기할 날이 올 거야. 지은은 눈을 감았다.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어머니의 장례식, 그리고 집을 팔아버린 아버지. 그때부터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한평생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결국 병원비조차 남기지 못한 그를 말이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달라지려 하고 있었다. 편지 끝엔 희미한 날짜가 있었다. 1999년 그리고 한 줄의 문장. 나는 그가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내놓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때 지은의 손에서 편지가 흔들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버지가 지켜야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며칠 뒤 지은은 오래된 서류철을 뒤졌다. 요양원 행정실에서 받은 자료 중엔 이도현 의료기록 사본이라 적힌 파일이 있었다. 거기엔 한 장의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급성 신장 손상 원인 긴급화재 인명 구조 중 유독가스로 인한 합병증. 긴급화재 인명 구조.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의료 기록 뒤엔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1999년 3월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여성 1명 구조. 구조자는 신원불상 남성, 당시 40대. 그 기사는 낡은 스테이플러 자국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리고 구석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이었구나. 지은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그날 화재 현장에서 누군가를 구했지만 그 대가로 평생 신장에 손상을 입고 살았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기록을 들고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묻고 싶었다. 왜 숨겼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면회실 문 앞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도현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목걸이를 감싸고 있었다. 유리병 너머로 지은이 들어왔다. 이번엔 울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 이 편지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그래, 그 편지는 내가 숨겨뒀지. 왜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 나 때문에 내 어머니 병원비가 모자랐다. 그걸 채우려고 위험한 일을 했지. 그날 밤 불이 난 집에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그냥 못 지나쳤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임신한 상태였어. 그 아이가 지금 30이 넘었겠지.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그 여자가 그래, 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지. 도현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지은이만 미워하지 말아요. 그는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을 묶여 살았다. 그리고 매년 면회일마다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늘 내 앞에서 작아졌다. 유리병 너머에 그의 손이 떨렸다. 지은은 수화기를 쥔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끝내 못한 말은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였다. 요양원 면회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 호출등이 붉게 깜빡였다. 박희영 침대가 빠르게 지나갔고 간호사가 지은을 향해 짧게 외쳤다. 보호자분 잠시만요. 아버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지은의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기계음. 낯선 남자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겹쳤다. 180. 수액 라인 다시 잡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대기. 지은은 유리문 너머로 그 남자의 옆 얼굴을 보았다. 30대 중반쯤 검게 그을린 피부, 손등엔 작은 화상 흉터.
그는 간호사도 의사도 아닌 듯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응급 현장을 익숙하다는 듯 정리했다. 가슴 압박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그는 리듬을 잃지 않았다. 주변의 초조가 그의 호흡에 묻혀갔다. 잠깐의 정적 뒤 모니터가 일정한 파형을 그렸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뒤돌아섰을 때 지은과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옆병동 면회 왔다가 응급 호출 듣고 그의 이름표라곤 작은 금속 키링에 각인된 이니셜 뿐이었다. K, Y. 그는 급히 메모 한 장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호흡 안정되셨습니다. 혹시 상태 변하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낯선 번호 아래 짧게 소방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도연의 상태는 급히 안정을 되찾았다. 밤이 되자 지은은 병실 의자에 앉아 낮에 받았던 메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K, Y. 그녀는 폰에 찍어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다시 열어보았다. 1999년 아파트 화재, 임산부 구조자, 신원 불상.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이니셜과 화재, 구조라는 단어가 하나의 점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 지은은 메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어제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 맞으세요? 잠시 침묵. 곧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강현우입니다. 소방서 구조대.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1999년 화재 사고에 대해 아시나요? 그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그때 전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가 그 불에서 구조됐죠. 지은의 손에서 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럼 어제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이 그때 어머니? 네, 저는 누군가의 구조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강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에게서 늘 들었어요. 불 속에서 날 꺼내준 분은 이름도 남기지 않은 남자였다고. 그래서 저는 구조대원이 됐습니다. 그는 약속을 잡았다. 혹시 아버님과 엄마를 만나게 해드려도 될까요? 엄마가 평생 감사의 인사를 못했거든요. 일주일 뒤 요양원 상담실. 원장 허락으로 유리벽 없는 작은 공간을 임시로 빌렸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인이 들어왔다. 얼굴에 남은 옅은 화상 흔적을 스카프로 가린 채였다. 그녀의 손가락엔 오래된 은반지가 빛났다. 저 한미정이에요. 그때 아이를 가진 채 불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열었다. 안엔 얇은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날 내가 못 드렸던 겁니다. 구조하고 나오는데 반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군요. 누군가의 시작 같아서 제가 대신 지키고 있었어요. 한미정은 눈을 감았다. 그 반지는 제 남편이 제게 해준 첫 선물이었어요. 불 속에서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지켜주신 거네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전 그저 당신과 뱃속에 아이가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강현우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살아서 누군가의 숨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아버지가 평생 목에 걸고 다닌 그 목걸이는 자책의 쇳덩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잇는 달이었다는 걸. 상담실의 공기는 조용한 물결처럼 출렁였다. 지은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왜 그날 이야기를 평생 숨기셨어요? 도연은 잠시 창밖에 시선을 두었다. 낡은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네,
엄마가 투병 중이었지. 병원비는 늘 모자랐고 나는 매일 빚 독촉을 견뎠다. 그날 집을 급히 팔아치운 것도 장례비와 남은 병원비를 메우려던 어리석은 선택이었어. 그런 와중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달려갔다. 어쩌면 누군가를 살리면 내가 조금 덜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 그는 힘없이 웃었다. 그런데 돌아오니 내 엄마는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지. 나를 탓하지 않았어. 오히려 지은이만 미워하지 말라고 그 말만 남기고 갔지. 지은의 눈가가 젖었다. 아버지, 전 오해했어요. 집을 팔고 병원비도 못 남긴 사람이라고만. 그래서 멀어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상처받은 건 내 탓이지. 내가 먼저 솔직했어야 했어. 강현우가 그들 사이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이 이름을 남기지 않았기에 저는 이름을 가진 구조대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 이야기에 이름을 붙여드릴 차례입니다. 며칠 뒤 소방서 작은 회의실. 정식훈 포상은 아니었지만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은인 초청 감사 시간이었다. 한쪽 벽에는 1999년 화재의 기사 스크랩과 당시 출동했던 구조구급 일지, 사본이 전시됐다. 신원불상 남성이라는 글자가 조용히 빛났다. 소방서장은 도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이름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도현님. 박수 소리가 잦아들 즈음 강현우가 조심스레 USB 메모리를 꺼냈다. 선생님, 어머니가 오래전에 녹음한 음성편지가 있어요. 선생님을 찾아 언젠가 전해달라며? 회의실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흘렀다. 당신께 저는 그날 불 속에서 들으신 목소리를 잊지 못해요. 괜찮습니다. 나와요라고 말하던 그 낮고 단단한 목소리. 저는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당신이 혹시 혼자서 죄인처럼 살지 않길 바라요. 당신 덕분에 우리에겐 두 번의 생이 생겼으니까요.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박수 소리 대신 침묵의 울음이 방을 채웠다. 그날 밤 지은은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돌아오며 말했다. 아버지, 다음 면회일엔 끝내 못한 말, 제가 먼저 할게요. 초겨울의 햇살이 면회실 유리벽을 부드럽게 데웠다. 이번에는 유리벽이 없는 작은 면담실을 원장이 특별히 열어주었다. 손 소독제 냄새 사이로 미약한 꽃향기가 섞여 들어왔다. 지은이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아버지의 손등에는 오래된 노동의 굳은 살과 새로운 주름이 엮여 있었다. 아버지,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단어 하나하나를 정성껏 골랐다. 그날을 살아낸 두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려낸 사람의 아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네요. 그러니 저도 이제 연결을 잇고 싶어요. 도연의 시선이 떨렸다. 그 떨림은 오래된 부끄러움이 아니라 비로소 받아들임의 떨림이었다. 지은아, 그는 마치 오랜 길 끝에서 도착한 사람처럼 천천히 단어를 꺼냈다. 사랑한다. 짧은 한마디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잠재웠다. 기계음도 창밖 바람 소리도 잠깐 동안 들리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강현우가 문가에 섰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오늘도 누군가의 숨을 지키는 임무를 다녀오겠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보혜.
그 순간 지은은 아버지의 목에서 작은 펜던트를 풀어 자신의 목에 걸었다. 이건 제가 물려받을게요. 누군가의 시작을 지켜온 증거니까. 강현우는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의 은반지입니다. 이제 완성이에요. 2개의 반지와 하나의 펜던트. 서로 다른 시간에서 건너온 표식들이 한자리에 놓였다. 그날 일 끝내 못한 말은 마침내 끝내 한 말이 되었고,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선행은 2 사람의 생을 건너 많은 생의 호흡이 되었다. 면회실 밖으로 나오는 햇살이 조금 더 환해 보였다. 지은은 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천천히 걸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탄 것의 냄새, 소독제의 냄새, 병실에 환하게 빛나는 하얀 조명.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는 누군가의 숨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서 마침내 사랑이 있었다. 누군가는 평생 용서를 기다리고 누군가는 평생 그 용서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늦게라도 도착하면 됩니다. 늦은 사랑은 미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사랑의 형태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끝내 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그 말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끝내 하지 못한 말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마음을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게요.